당장 이제 다음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코앞에 온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닷새밖에 남지 않았네요. 현재 여론 추이는 어떤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가 계속해서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고 있는데 43.7, 안철수 후보 29.6, 황교안 후보가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15.5까지 왔고 청년 대표한 천하람, 이준석계로 불리는데 9.9, 10%를 아직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1, 2위인데 결국에는 이제 결선 투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쨌든 결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선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는 것이 2위인 안철수 후보의 태도입니다. 장제원, 나경원, 윤상현, 조경태, 이게 이제 김기현 후보를 돕고 있는 주변 인사들인데 이 정도의 집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내에서도 뭔가 긴가민가하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마지막까지 과반을 위한 전쟁이 벌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랬죠. 2강 2약. 쉽게 말하면 김기현, 안철수 2강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2약 이랬는데 네. 지금은 1강 3약이 돼버렸어요. 그렇네.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정체성은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때가 있어요.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한 수사팀장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보수를 와해시킨 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보수가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분 아니냐.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보기보다는요.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김기현 후보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친윤이 큰 힘이 되는 반면에 바로 지지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예. 친윤이 바로 권력과 가깝다는 것이 그 큰 배경이 되지만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다 하는 대부분 보수들의 가슴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 그 생각에 따라서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은 또 한편 결국은 그 김기현의 한계는 저 권력에 붙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그 확장성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로서는 참 이게 아주 묘한 그 선상의 노조가 있는 건데 예. 제가 보기로는 이러다가 마지막에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네. 결국은 1강 3약이 돼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황교안, 안철수 두 후보도 하나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울산 땅 사건. 이 KTX 울산역 옆에 임야.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 하면서 헐뜯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여기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1,800배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 땅은 정치하기 전에 매수를 한 땅이고 뭐 그 경위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매수를 한 땅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팔지도 않은 땅이고 지금 가격은 많이 쳤을 경우에 한 대여섯 배 정도로 보인다 이것이거든요. 이 주변에 이 복덕방에 이르는 지금 판다면 그러니까 1,800배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모함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거론을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계속 황교안, 안철수 두 분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그런 플러스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이게 정체성과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안철수 후보도 참 다도해요. 이런 그 캠페인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그 의심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발언, 정치적인 주장 이런 것을 하면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그런 공격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세월에 정치인 안철수를 돋보이게 할 수 있겠느냐. 한때 이분은 이런 캠페인 과정에 없고
다른 평상시에는 자주 돋보이는 이미지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예, 근데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그 대구까지 뭐 쫓아내려가서 부인이랑 같이 이제 의료봉사하고 그랬었죠. 그 환자들을 예.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걸개 그림 크게 붙고 그 우리 모두가 아, 정말 안철수 대단하다 이렇게 다들 박수도 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때는 캠페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지를 쌓아 올려놓고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 또 깎아먹는 그런 반복. 캠페인이 벌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하게 네거티브 이게 공약만 하고 있고 예. 막상 자기를 그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전략은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강 이야기에서 1강 삼약에 포함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단순히 그걸 정체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나 좀 쉬는 것이 옳지 않았겠냐 전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정치를 시작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쪽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쪽에서 내놀다가 중간에 가 있다가 결국은 다시 이분의 그 국민의힘 쪽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당대표 나선다. 그런데 거기에 선뜻 안철수가 왔다. 이래가지고 안철수를 지지할 이 보수 당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그리고 국민들의 그 일반 그 민심을 뭐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아니라 100% 특히 당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나는 기회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런 스텝 역시 대선으로 이제 목표가 향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총리설도 이제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당대표 출마도 결국에는 그로 가는 스텝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정도 지지율로 3월 8일에서 표가 나왔다고 하면은 결선 투표 이제 둘이 올라가니까 황교안에서 15, 천하람에서 10 정도 이 표가 과연 결선 투표에서 누구한테 갈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 누가 그러면 유리해질까요? 글쎄요.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그 후보에 난 낙승을 생각을 합니다. 낙승을 오히려. 예. 왜 그런가 하면 김기현과 안철수가 붙었을 때 안철수는 이게 굴러온 돌 이미지를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굴러온 돌이고 김기현은 박힌 돌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 민심은 애초에 상관없이 그냥 당심만 하는 건데 권리당원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권리당원들이 처음에는 김기현의 그 반대를 하고 천하람이라든가 황교안을 특히 황교안을 찍었던 분들은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찍었던 표가 과연 안철수에게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황교안을 찍었던 표는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면 대부분 김기현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의 낙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